네, 그럼 여기서 김경수 지사 판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판결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화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당이나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주요 근거들을 보면은 유죄의 실증만 있고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타당한 비판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물증은 되게 많습니다. 네, 물증은 되게 많은데 문제는 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를 해서 그 댓글 조작에 실제로 관여를 했는지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대단히 부족하다. 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증거 목록이라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판결문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판결문이 보면은 맨 마지막 장이 17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170페이지 중에서 그 증거의 요지를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12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32페이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20페이지 가까이가 이제 증거의 요지라고 해서 그 증거의 요지의 첫 번째를 보면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둘리라고 하는 그 이제 사람인데 그 둘리 우 씨의 이제 진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포렌식 데이터부터 해서 쭉 이렇게 증거가 나열돼서 증거는 대단히 많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시된 증거들이 이 김 지사의 혐의 입증으로는 어떻게 이어진 겁니까? 네, 이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결국은 김 지사가 그 드루킹 일당이 댓글을 조작하는 것을 알았느냐 여부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드루킹 일당은 그 자신들이 2016년 11월경에 그 김경수 지사가를 직접 초청해서 그 킹크랩이라는 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김 지사 앞에서 시연을 했다라는 게 이제 드루킹 일당의 어떤 진술이었고, 김경수 지사는 본인이 거기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어떤 킹크랩의 시연을 본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대립이 됐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김 지사의 이제 김 지사에게 그 드루킹 일당이 실제 시연을 했다라고 진술을 한 것이 결국은 그 드루킹 김모 씨와 그 다음에 우모 씨, 그 실제로 그 김 지사 앞에서 시연을 했다라고 지금 지목된 사람이 둘리거든요. 그 둘리 우모 씨가 본인도 직접 시연을 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이제 끄덕이는 것을 봤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가 심증이나 예단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드루킹과 그 우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드루킹이 이제 재판에서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판결문 89쪽에 나옵니다. 그 89쪽을 보면 그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피고인 그러니까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드루킹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나오는 게 이제 또한 그 피고인에게 직접 시연을 한 그 둘리 이제 우 씨는 그 김동원이 킹크랩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인이 들었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있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김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것을 이제 킹크랩의 시연을 본 적도 없고 고개를 끄덕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드루킹과 둘리는 이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진실에 대해 하나의 진실은 하나일 텐데 그 진실에 대해서 상반되는 지금 진술이 있는 거예요. 김 씨는 나는 그런 적 없다. 그 다음에 드루킹은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우 씨도 보았다. 결국은 1대2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증거 목록만 20페이지에 다다른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간접 증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는데 간접 증거라는 것은 어떠한 그 범죄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그 정황에 불과한 것들이 간접 증거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불과한 어떤 이러한 증거들은 예를 들어서 드루킹의 일당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게 드루킹과 둘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진술을 다 들어보면 결국은 김동원이 김 지사에게 시연을
라고 말을 한 것을 본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본인들이 직접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증거에 불과한 것이고요. 지금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결국 김 지사가 드루킹과 실제로 공모를 했다. 결국은 킹크랩의 시연을 보았다라는 것을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는 드루킹과 둘리의 진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과 둘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김 지사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 비판을 하는 것이고 법률가인 제가 봐도 이게 상반되는 두 가지 진술이 있으면 어느 한쪽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해서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죄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유죄를 섣불리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제 이제 김경수 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전망은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드루킹과 둘리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서는 다수의 간접 증거,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접 증거, 다시 말해서 그 김 지사에게 드루킹과 둘리가 시연을 한 것을 들었다. 본인이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그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부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좀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이번 판결과 이를 둘러싼 공방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형사 재판에 대해서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 형사 어떤 판결의 그 이제 명제가 있는데요. 그러한 명제가 어찌 보면은 조금 도외시된 것이 아닌가. 약간은 의심스럽지만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좀 항소심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업무방해 혐의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뒤에 뭐 23년 만에 가장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례적인 이 김 지사의 법정 구속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